안녕하십니까. 옥필영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행정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 또 직장인 또 학교에 수강하는 수강생 대상으로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 행정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은 이제 국가시험 1급 시험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심도 있고 실천력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개념과 특성을 조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학문이고 또 휴먼 서비스를 대상을 하고 또 사회복지 행정은 뭔가 인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적으로 그 활동하는 주체 그래서 그 사회복지 행정가나 이 사회복지사가 특정 클라이언트, 이 수혜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하는 일련의 총체적 노력, 이게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그 주요 가치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가치라는 것은 아이디올로지, 이념, 뭔가 그 조직이나 또는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어떤 그 지향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에서 어떤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효과성. 효과성은 그 사회복지 조직에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제공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특정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절하게 뭔가 효과적이었는지, 즉 그 조직의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효과성과 뒤에 나오는 효율성은 서로 그 이념적인 측면에서 상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효율성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이런 경제적인 입장에서 자원의 유한성을 전제로 자원이 제한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가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그 투입 대비 산출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 만약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이렇게 상충되기 때문에 만약에 효과성을 강조하게 되면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고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면 효과성이 저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그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주어진 예산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의 어떤 궁극적인 이념이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평성과 형평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동일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거 또는 뭐 다른 말로 형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공평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와 내용뿐만 아니라 그 비용들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접근성과 편익성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서비스를 쉽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의 위치나 교통수단 등 이런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비용, 서비스의 홍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일반 그 국민이나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이용됩니다. 다섯 번째로 책임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책임성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효과성이나 효율성 이런 관점들을 이어서 볼 때 어떤 그 조직의 목표 달성에 사회복지 행정이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 그 집행 과정에서 법을 충실하게 지켰는지 이런 관점에서 묻게 되는 가치 개념입니다. 근저의 사회적인 책임성 이런 것들이 그 중시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된 이런 어떤 일정한 재원을 바로 사회복지 조직이나 기관에서 그 일정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바로 뭔가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인 어떤 책임성까지 묻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이제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조직으로부터 서비스 기대가 어느 때보다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인사나 재정, 정보 등의 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첫째 이제 산업화 도시와 복잡한 현대 사회를 겨냥해서 예컨대 빈곤이라든지 의료 문제, 주택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반 문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로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사회 전체에 바로 국민들에게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특정 수혜자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놓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과 사회는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체계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 홀로는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이러한 합리적인 행정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재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향상을 기한다. 이 사회복지 조직의 유한한 자원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 행정은 그런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고요.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선별주와 보편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보편주의, 선별주의 이것은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기본 철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얘도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이런 어떤 이런 그 대전제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그 대립되는 상충되는 이런 이념을 볼 수 있지만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어떤 이런 효율성의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투입에 대해서 산출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그 효과성의 면에서 바로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라고 할 때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주로 이제 선별주의 방법이 동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의 공평성, 앞에 얘기했던 형평성 이런 어떤 이념적 측면에서는 보편주의 운영 방법이 적절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서 정말 사회적인 어떤 취약계층, 예전에 장애우나 뭐 정서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또는 어떤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뭔가 그들의 필요한 어떤 요건 그런 요건들이 구빈됐을 때 그래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런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바로 선별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뭔가 공평이나 형평의 관점에서 어차피 국민 전체를 하나의 서비스의 어떤 주체라고 볼 때 그런 경우에는 보편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편주의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이념에서 보면은 뭔가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고요. 근데 선별주의 관점에서는 공평성과 편익성의 이념에서 볼 때 또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정책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 그 다음에 행정적인 측면, 기타 종합적인 그런 고려를 통해서 뭔가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 이런 관점들을 정확하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이제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 사회복지 조직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 봤던 일정한 목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 조직이 필요한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표는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랑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이것은 바로 헌법이 요구하는 최고의 어떤 가치 기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지
사회복 조직은 앞에 얘기했던 비영리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회복지 행정도 역시 말하자면은 그런 자원, 인적 물적 이런 자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프로그램, 그래서 그런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 행정이 바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사회복지 행정의 기본적인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포스트 콜베라고 이렇게 우리가 영어의 알파벳 이니셜을 따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목차에서 나왔지만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사관리 또는 재무관리, 그 다음에 정보관리 계속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영어에 보시면은 포스트 콜베에서 플래닝, 이것은 기획이죠. 그 다음에 organizing 하면은 조직이고, staffing 하면은 어떤 인사, 그 다음에 directing 지시, coordinating 하면은 조정, 그 다음에 reporting 하면은 보고, budgeting 하면은 재정,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선에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또는 기업에서 기획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삼성 같은 이런 훌륭한 그런 대기업에서 기획부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상당히 잘 입고 뭔가 그 상당히 샤프한 사람들이 기획부에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영어로 얘기하면 플래닝에서 플랜하고 틀리죠. 플래닝 하면은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획이 뭐냐? 목표의 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 그 다음에 활동,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어떤 조직이 필요한 어떤 그런 변화하는 목표에 도달해야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관은 이러한 변화하는 목표에 맞춰가지고 과업을 계획하고 일정한 방법과 기술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 관련돼서 이 스키드머와 요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획이라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에서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그것은 이런 사회복지 조직이 뭔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가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사회복지학은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학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휴먼 서비스 그런 학문이다라고 할 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뭔가 인간에게 뭔가 변화를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행정 활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얘기했던 효율성, 효과성을 역시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까지 동반해서 역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이제 조직원과 행정가와 또 관련된 어떤 그런 운영하는 그런 운영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역시 이런 기획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을 들 수 있는데요. 조직 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으로서 역시 과업이 할당 조정이 됩니다. 우리가 과업이라고 할 때는 뭔가 구체적인 어떤 업무 최소한 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과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는 활동적인 그런 그 측면을 얘기하는데 조직 구성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바로 직원들 사이에 직원과 클라이언트 사이에 뭔가 갈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뭔가 해결하고 나온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구조주의 모형입니다. 뒤에서 이론적 배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런 조직에 있어서 뭔가 효율적이고 뭔가 그런 오거나이징, 조직화된 어떤 조직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은 인사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이나 조직을 할 때도 이런 인적 자원 관리 또는 인사 관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고용을 함으로써 그 기업의 성패가 그 좌우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여타의 그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사에 관한 그런 요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직원의 채용과 해고, 직원의 훈련, 우호적인 근무 조건의 유지 등이 포함되는 어떤 부분인데요. 사회복지 행정에서 책임자는 직원의 임명뿐만 아니라 직원의 훈련, 직원 교육, 직원의 적절한 근무 환경의 유지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시인데요. 기관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 책임과의 관리 감독의 과정으로서 행정 책임가는 합리적인 결정, 능동적인 관심, 헌신적인 태도로서 직원의 어떤 공과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상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만약에 뭔가 반대로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한 어떤 벌을 먼저 준다든지 이런 상벌 체계가 확실한 이런 어떤 체계를 가져야 뭔가 합리적인 조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과거는 이제 관료제적인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앞으로는 현대적인 관점에 보면은 뭔가 지시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참여적이고 또는 혁신적인 어떤 리더십이 강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지시나 감독자가 뭔가 통제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동하는 이런 체제로 나아가주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리더십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정의 부분이 있어요. 조직 활동에서 구성원들을 상호 연관짓는 중요한 기능으로서 사회복지 행정관은 부서 간 직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망을 만들고 유지하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인사, 재정, 긴급한 문제 상황, 임시적인 활동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보고 부분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행정관은 직원이나 이사회, 지역사회, 행정기관, 후원자 등에게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알려주는 이런 과정이 바로 보고인데요. 보고에 관련된 지원 활동 내용은 기록이나 정기적인 감사, 그 다음에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재정인데요. 사회복지 조직은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직의 재정 행정관은 현재를 포함해서 중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회계 규정에 따라서 재정 운영에 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평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마지막에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에 대해서 책임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평가 문제를 논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는 크게 효과성 평가와 효율성 평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효과성 평가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 해결에 적절하게 대응했는가. 효율성 평가라는 것은 인적이나 물적 이런 자원들의 투입 대비 산출이나 성과가 어떠했는가 이런 것을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총괄 평가나 형성 평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뒤에서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을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용어들이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좀 손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이런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앞으로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고진감래라고 있죠. 뭔가
처음에는 어렵지만 정말 뭔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 기쁨이 여러분들 찾아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 출발부터 뭔가 좀 딱딱하고 좀 뭔가 용어들이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해준다면은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거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 행정가 부분인데요. 사회복지 행정가의 그 자질에 대해서 이제 먼저 묻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지식이나 기술, 경험과 사회복지사를 지휘, 관리, 감독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회의 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을 유지, 관리,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 행정가가 가져야 할 지식은 몇 가지 점들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와 서비스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 속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 그래서 뭔가 유아기나 그 다음에 그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성년기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발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동원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 행동에 관한 그런 학습도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 조직이나 민간 조직도 파악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방법론을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급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1급 시험에 합격했다. 이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조직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공채를 할 때 특히 이제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안에 동영상을 이렇게 합성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럼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함양을 해야지 단지 1급 시험에 합격했다. 1급 시험에 수소로 합격했다. 이거는 의미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터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직무 능력을 요구하지 단지 시험에 합격이 돼서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사회복지 방법론을 숙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통계 그 패키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뭘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2급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만약에 채용이 되면은 반드시 이런 통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과정들을 SPS 기타 패키지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공부를 같이 아울러서 틈틈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개별 사회 사업이나 집단 사회 사업, 지역 사회 조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학습이 요구되고 어떤 사회 조사 방법론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직 관리에 대한 그 지식, 기획이나 조직이나 인사나 재무나 세무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기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각종 단체나 협회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 그런 관련된 협회라든지 지역사회 그 협의체 이런 어떤 기관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조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서비스의 평가와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어떤 직업적인 그런 직업윤리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복지 행정가의 그 역할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행정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 인사, 시설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과정상의 그 감독, 그 다음에 홍보활동 및 환경 조성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클라이언트의 참여활동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인간상호간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행정가는 명목상 수장이죠.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고요. 그 다음에 외부 기관과의 어떤 연락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어떤 연락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보 제공의 역할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는 이제 모니터 또는 홍보 그 다음에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아울러서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경영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다. 앞에서 우리가 행정하면 우리가 그런 사회복지 행정에서 사회복지와 행정의 그 어휘적인 그런 합성을 하고 얘기를 드렸지만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활동이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할 때는 단지 그런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에 더 나아간 어떤 경영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업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조직 내에서의 갈등 조정자, 그래서 위기 상황이면 위기 관리라는 부분도 아울러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직원과 직원 사이, 직원과 클라이언트 사이 어떤 갈등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을 분배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게 바로 경영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스키드모어의 사회복지 행정가의 그 관리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성공한 사람은, 누굴 들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반기문 상무총장을 우리가, 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예를 들자면은, 정말, 젊은 시절부터 정말, 공부에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그런, 성장에서도 역시 계속 직무를 통해서 또는 직무와 함께 그런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와 그런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정점에서 성공하는 이런 케이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 이 스키더모어라는 사람도 사회복지 행정가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철학을 갖다가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제 수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클라이언트, 조직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지역사회의 그 타 전문직 직원과 지도자를 있는 그대로 accepting, 수용해서 그런 하나의 그 개인,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배려의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 이게 바로 수용이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관심입니다. 사회복지 행정가는 뭔가 인간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행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인간 대 인간으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들은 어떤 그 사회복지 행정은 뭔가 인간의 따뜻한 감정을 가져야 하고 또는 직원들이 소속감을 갖도록 또 직원들의 뭔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고요. 또는 직원들의 복지를 추구하고 생각과 감정을 교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학생들을 데리고 실습할 기회를 갖게 되면요. 그래서 큰 기관 같으면은 직원들의 어떤 복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직원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동아리 활동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 사내에서도 역시 그런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직원은 예를 들자면은 노인복지 기관에서 노인들이 항상 그 시간대에만 이렇게만 직원들 찾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새벽 2시에도 새벽 4시에도 경우에는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 그들 안에서도 상당히 스트레스,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늦게까지 예를 들자면은 열심히 일하고 그 옆에 뭔가 동아리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악기를 다룬다든지 예를 들자면 기타나 예를 들자면은 기타 음악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에 한번 실습을 통해서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자기만의 어떤 취미 활동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또 직업을 가진 이에도 같이 아울러서 해주시면은 뭔가 직무에 대한 성취감이 더욱더 높을 걸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창의성을 발휘해달라. 사회복지 행정가의 활동에 있어서 창의성 발휘가 그 바탕이 되어서 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회복지 행정가는 자신과 직원 및 직원들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 방법, 절차들을 개발해서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회복지 행정가는 사회복지 조직의 행정에 직원, 기타,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를 통해서 조직이 발전한다는 확고한 민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행정가의 활동은 직원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직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인정을 통해서 적극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행정에 있어서 기획활동은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행을 위해서 조직과 부서를 어떻게 구조할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아홉 번째,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한 뒤에 거기에 관련된 대안책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할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권한의 유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과 권한은 상호 공유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다른 직원에게, 그래서 팀장이 예를 들자면 대리급이나 일반 사원에게 뭔가 그들에게 맞는 권한을 갖다가 과감하게 위임을 통해서 뭔가 그들에게 뭔가 그 사기를 돈독시킴으로써 뭔가 조직에 뭔가 그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의사결정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과 지역사회에 유익한 결정을 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과 단계를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정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